SNU 아이 클리닉. 맑은 허공이나 모니터 화면을 볼 때 갑자기 날파리나 먼지 같은 검은 점이 떠다니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눈의 피로나 노화 현상 정도로 생각하시고 인공눈물을 넣거나 루테인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야를 따라 계속 움직이는 답답한 부유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눈앞에 이 부유물들이 거슬리니 수술을 통해 걷어내달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환자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달리 수술적 제거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떠다니는 부유물을 제거하는 수술로 알려진 유리체 절제술은 눈 속을 채운 젤리 형태의 유리체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눈 안의 매우 섬세한 구조를 다루는 수술입니다. 유리체는 단순히 눈 안 공간만 차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망막과 수정체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유리체를 제거하게 되면 눈 속 산소의 흐름과 대사 환경이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수정체가 산화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백내장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체 절제술 이후 수년 내에 백내장 진행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게다가 수술 과정에서 주변 망막이 자극을 받을 경우 드물지만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 황방부종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우려도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은 오히려 평생의 시력 건강에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챙겨 드시는 눈 영양제는 눈앞의 날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분들은 망막 건강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지만 비문증이라는 물리적인 변화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날파리나 먼지가 떠다니는 것 같은 부유물은 단순한 영양결핍의 신호라기보다는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수축하고 변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림자 현상에 가깝거든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미세한 콜라겐 성분이 수분과 얽혀 탱글탱글한 젤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40대를 기점으로 이 콜라겐을 보호하던 성분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흩어져 있던 콜라겐들이 자기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특히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안구가 길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체 역시 지속적으로 더 큰 장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유리체의 수축과 액화 변화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축한 유리체는 결국 안구 내벽의 망막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됩니다. 이를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요. 유리체 내부의 콜라겐 덩어리나 시신경 주변에 있던 단백질 조각들이 함께 떨어져 나와 눈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걸러내는 신경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불편함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인한 비문증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크게 걱정하실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리체가 망막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일부 붙어있는 채로 수축하게 되면 얇은 망막 표면을 과도하게 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극이 망막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어두운 곳에서도 눈앞에 번개가 치거나 플래시빛 같은 번쩍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뇌가 빛으로 착각해 나타나는 광시증이라는 증상입니다. 번쩍임이 잦아진다는 것은 망막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눈 안쪽의 망막 신경층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세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망막에 손상이 발생하는 순간에도 통증이나 작은 뻐근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피곤해서 눈이 침침한 것이라 짐작하시고 인공눈물만 넣으며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리를 견디지 못한 주변부 망막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 망막 열공이 발생하면 망막이 찢어진 부위 주변의 혈관이 함께 영향을 받아 약간의 혈액과 색소세포들이 눈 속 공간
공간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맑아야 할 유리체 안에 부유물들이 갑자기 퍼지게 되면 무수히 많은 검은 점이나 먹구름이 눈앞을 가리는 심한 비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망막에 구멍이 생긴 이 시점부터 눈 속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눈을 움직일 때마다 안구 내부의 액체도 함께 출렁이게 되는데요. 유리체 속 수분들이 움직임에 따라 망막에 찢어진 틈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안구 내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할 망막 아래 공간으로 액체가 고이게 되면 점차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떨어지게 되는 망막 박리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망막의 시세포들은 자체 혈관이 없어 오직 바로 아래층에 있는 맥락막의 미세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데요. 접촉이 끊어지는 순간 시세포들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며 서서히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세포들이 회복력을 잃고 영구적인 손상에 이르게 되죠. 망막이 박리되면서 시세포가 제 역할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부분의 시각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시야 가장자리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환자분들은 검은 커튼이나 그림자가 서서히 시야를 가리는 느낌으로 표현하시곤 합니다.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는 황반까지 진행된다면 훗날 떨어진 망막을 수술로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이미 깊게 손상된 시세포로 인해 예전의 맑은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도 통증도 없이 다가오는 눈 속의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눈앞의 증상을 없애려 하거나 영양제에만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내 눈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문증이 시작되는 40대 무렵에 단순한 비문증 증상이 아닌 갑작스러운 번쩍임이 느껴진다거나 시야에 커튼이 드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무엇보다 망막 주변부에 약해진 곳이나 미세한 틈이 없는지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를 확인하려면 동공을 키우는 안약을 넣고 30-4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약물 없이 망막의 80% 이상을 고해상도로 한눈에 파악해내는 초광각 안적 카메라를 활용하여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밀한 검사를 통해 망막 주변부에서 얇아진 틈새나 미세한 구멍이 발견된다면 레이저 광응고술이라는 예방적 치료의 시행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치료법은 레이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벌어진 틈새 주변을 국소적으로 응고시키는 과정인데요. 치료 이후에는 회복 과정에서 유착과 흉터 조직이 형성되면서 망막을 안구 내벽에 고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어벽은 눈동자를 움직일 때마다 악화된 유리책 속 수분이 망막 틈새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수축하는 유리체가 망막을 무리하게 당기는 힘을 분산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의 정밀 검진과 레이저 치료가 망막이 떨어져 있는 시력을 크게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하는 든든한 저지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눈앞에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눈 속 깊은 곳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평생의 시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눈 안의 불편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구조적인 안전 상태를 꾸준히 확인해 나가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원여경이었습니다.